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명절 기분이 나고, 그죠? 네. 오늘부터 명절 시작이라고 그러네요. 네, 연습입니다. 시작인데, 암이하신 분들은 오늘, 공부하러 왔죠. 내일도 하죠. AP. 그리고 모레도 합니다. 그래서 암이하신 분들은 좀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음소거를 좀 해놓고 할게요. 자, 오늘은 이미니티 디펜스 강의를 할 건데요. 이게 이제 2월 4월 4일 날인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미니티 디펜서 아연 구리 셀레늄에 대한 강의를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준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할 때는 아연 구리 셀레늄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요도 이런 것들. 그리고 항산화 역할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량의 영양소 속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아연, 구리, 셀레늄 이런 것들은 1% 이하의 미량의 원소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래 필수 영양소로 된 게 아니고 78년도, 80년 전에 벌써 필수 영양소로 지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거는 왜 필수로, 왜 조금밖에 필요 없는데 그럴까 하는데 미량의 원소가 없으니까 내 몸에서 영양소가 제대로 발휘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연, 구리, 셀레늄도 기적의 원소라고도 하고 미량의 원소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1% 이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유해 환경 그리고 바이러스 이런 거를 굉장히 물리치는데 굉장히 존일하죠. 아연은 신체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과 성장 발달에 관여해요. 만약에 임신부가 아연이 부족하면 95% 이상 문제가 생겨요. 그 아이가 커도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구리도 마찬가지로 구리가 부족하면 혈액에 필요한 아이가 심장에 구멍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셀레늄은 어때요? 항산화 역할, 골격 있죠. 아이들 뼈 골격에 아주 관여하기 때문에 이런 성분이 부족하면은 아이들은 기형아를 낳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중에서도 이뮤니티 디펜스 아연을 먼저 공부할게요. 아연은 세포를 구성하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한다 했잖아요.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면 기형아나 저체중아를 낳을 수 있다고 했어요. 성장 발육이 안 된다는 거죠.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성장할 때도 아연이 꼭 필요하겠죠. 아연은 유해한 활성산소, 그러니까 요즘 플라스틱이 너무 많잖아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아연은 신경기능, 소화기 기능.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한 사람 전부 뭔가를 먹어도 나는 소화가 징글징글 안 돼요. 뭘 먹어도 나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아연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건축할 때 시멘트가 없다는 거나 똑같아요. 철근만 그냥 세워져 있다는 거랑 똑같아요. 아연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러면 아연은 DNA 합성도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남성은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정해놓은 게 11mg, 여성은 8mg, 임신부는 11mg. 그런데 미국이나 선진국은 15mg 정도를 이제 권장하고 치료할 때는 15mg. 그리고 45mg 이상을 먹을 때는 면역력이 그냥 66% 이상으로 상승돼 버려요. 그리고 아연을 섭취하면 염증성 단백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염증성 단백질은 뭐예요? 몸속에서 암세포들이 뜯어먹는 게 바로 염증성 단백질이잖아요. 그런 거를 감소시킨다 했어요. 그리고 신경쇠약을 줄이고 심장병과 암 수치를 줄여. 그래서 줄여주면 화상 환자 그리고 위궤양 환자를 치료하는데 아연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밥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 굴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연이 많잖아요. 근데 매일 밥상에다 굴을 그냥
한 1kg 정도는 먹을 수 없으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 다음에 아연 부족으로 생기는 일들은 활동 저하, 행동 기형, 우울증, 정신분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고요. 식욕 저하, 그리고 체중 감소, 탈모, 특히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아연 부족이 너무 많아요. 면역 체계 강화, 다이어트 효과를 주고요. 다이어트 효과라는 건 그냥 피부가 깨끗해져요. 아연을 잘 먹으면. 우유빛 피부를 만든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이어트 할 때 생굴 많이 먹잖아요. 우유빛 피부를 만들려고. 그래서 생굴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연은 농도가 낮아지면 생식 능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정력이 없다는 거죠. 비실비실하다는 거죠. 이런 게 전부 아연하고 관련됐어요. 그리고 전립선도 좋아지고, 이걸 꾸준하게 굴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 저녁은 뭐 어쩌면서 남자들 농담하면서 먹잖아요. 그게 농담 같은데 거기에 아연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죠. 아연을 고령자에게 하루 45mg을 섭취하게 하잖아요. 이건 연구 결과예요. 66%의 감염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든가 어때요? 60세 이상이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빨리 죽을 확률이 제일 높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37명이 죽었는데 전부 60세 이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연이 부족해서 그래요. 66%의 감염률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아연이. 그게 굉장히 요즘 필수적으로 좋은 거죠. 그러면 아연은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보충했는가? 박알교 박. 생굴에서도 보충했지만 지붕에 널려있는 박이 그 속에 나무를 해먹는 게 박이 아연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가지로도 썼지만 그 속을 말려서 그렇게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아직 못 봤어. 음소거를 켜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또 쇼를 마치고 들어가서 끄고 나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음소거가 켜졌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그냥 좀 꺼주시는 분 좋은데 뭐 끌 줄 알아야 끄지 또. 그래서 내가 나가서 끄고 들어야죠. 어쨌든요, 이제 꺼졌어요. 이제 아연을 고령자에게 요즘 어떻게 바이러스 환자에게 너무 좋다는 거죠. 예방하는데. 그 다음에 구리는 인체에서 합성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뭐야,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줄줄줄 흐른 거 먹고 간도 생간을 먹고 하는 게 구리잖아요. 구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호두도 먹고 토마토도 먹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리가 부족하면 철의 흡수가 되질 않아요. 혈분은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비타민C도 흡수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구리거든요. 구리가 저색소 혈액이 침을 낳는데 맑게 나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구리 부족이에요. 구리 부족. 너무 맑은 사람들은 침을 낳는데 피가 너무 맑아요. 그거는 물이 많은 게 아니라 구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99.9% 빈혈증이 있어요. 그리고 골격 이상이 생기고 백혈구 감소 등이 나타나요. 그럼 백혈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구리 부족이에요. 면역력 약화, 뼈 건강 약화, 기억력이 약화되고 머리카락 색이 나빠지고 시력 손상이 오고 무기력증이 와요. 그럼 구리 부족이 일 때 심비대증,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산소가 부족하니까 커지는 거죠. 동맥경화, 고혈당, 고혈압, 성장부진, 대머리, 심근경색, 호흡기 기능 저하, 설사. 나는 맨날 설사를 달고 살아요. 이런 사람도 전부 구리 부족이죠.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가 뭐예요? 그냥 살만 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바로 구리 부족이에요. 부종. 나는 자고 났더니 온몸이 다 부어요. 이런 게 전부 구리 부족이죠. 그래서 구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1% 이하인데도 그래요. 다음에 셀레늄은 너무 잘 아시죠? 셀레늄은 비타민 E 상승을 1970배로 상승시켜 주잖아요. 그럼 고혈압 예방, 항산화 역할, 셀레늄이 결핍되면 근육이 기능이 저하되잖아요. 뼈가 약해지잖아요. 백혈구와 NK 세포가 약화돼요. 셀레늄 부족은 면역 기능, 뼈 약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 임신부가 부족하면 골관절염이 생겨요. 백내장, 간경화, 관절염, 전립선 이런 게 약화되는데 사장님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뼈가 나빠서 이렇게 군소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셀레늄 주사를 맞으세요. 꼭 그렇게 앞에가 써 있어요. 그럼 얼마예요? 그럼 물어보면은 최하 아주 지방에 있는 병원은 4만 원,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7만 원 이래요. 근데 이렇게 셀레늄이 바로 골관절염을 좋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백내장에 온 사람도 셀레늄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전립선이 나쁜 사람도 셀레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셀레늄이 어디서 효과를 크게 알고 있냐면은 중국의 바마라는 시골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103살이 돼도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120세가 아기를 봐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서 우리나라 학자들도 가서 거기를 연구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거기는 해발 1000m에 사는 분들인데 거기는 신기하게도 물에 셀레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에 많으면 어때요? 곡물에도 많겠죠. 셀레늄이 많으면요 장수하고 아프지 않아. 그래서 거기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평생 동안 병원에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유명한 데가 바로 바하마라는 시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물에 와서 조사를 해봤어요. 4대강 유역을 전부 상류에서부터 하루까지 검사했는데 셀레늄 제로예요. 우리나라 마늘을 또 검사해봤어요. 0%예요. 0%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는 거예요. 퍼센트 1%가 안 된다는 거죠. 0%. 그러면 마늘로 먹었을 때는 하루에 몇 개를 먹어야 되는 900알을 먹어야 돼요. 그럼 파슬리로 먹었다? 셀레늄 그리고 우리 야채 같은 거에도 우리나라 옛날에 조금씩 들어있었죠. 뿌릴 때는. 근데 지금 제초제를 뿌리기 때문에 0%로 와버렸잖아요. 파슬리도. 그러니까 파슬리 차라리 외국 거 드세요. 그냥 츤토볼이 우리 게 좋다고 우리 것만 비싸게 사 먹을 필요 없고요. 진짜. 나가서 제가 쇼를 마치고 나가서 또 끄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제발 좀 왜 켰냐고. 좀 이따 갈 음소거를 건데. 눌러주세요. 그 음소거를 켜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끄고 나왔어요. 음소거 누를 줄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스폰서한테 훈련을 받으세요. 지금 셀레늄에 대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셀레늄이 우리 몸에 비타민 E를 1970배로 상승시키는데 비타민 E가 없으면 우리는 뭐냐 방부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비타민 E가 바로 내 몸을 손상시키지 않은 건데 바로 셀레늄이 바로 내가 오메가3를 먹었을 때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거를 그 효과를 상승시키니까 어때요? 다래끼도 나지 않고 염증도 없어지고 수족냉증 족저근막염도 없어지는 게 바로 셀레늄과 오메가3를 함께 먹었을 때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참고로 하세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인체 구성에는 산소 65%, 탄소 18%, 수소 10% 뭐 이런 건 사장님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억 하나도 못해요. 왜? 산소 65%, 수소 10%라는 건 우리 몸속에 물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물 속에는 전부 산소잖아요, 물이요. 공기 중에 산소는 21%, 좋은 공기. 물에는 92% 이상이 이 산소잖아요, 산소. 그래서 인체 구성이 산소 65%, 그리고 탄소 18%, 수소 10%, 질소 3%, 칼슘 1.5%, 인 1%, 칼륨 0.4%, 황. 칼륨이 0.4%니까 우리가 소금을 많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유황 있잖아요. 유황이 0.3%. 유황을 너무 조금 먹으니까 한국 사람 뭐가 와요? 무릎이 나빠지잖아요. 우리 구성 물질인데. 마그네슘 0.1%, 미량의 영양소 아연, 철, 구리, 셀레늄, 요오드, 몰리브덴, 바나디움, 실리콘 등이 1% 이하예요. 지금 오늘 강의한 게 1% 이하예요. 내 몸속에. 하지만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냐.
그 모든 영양소가 태워지고 날아다니고 수리하고 이 뭐죠? 구멍이 뚫어지고 이런 걸 다 수리하는 게 바로 아연과 구리와 셀레늄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블엑스에도 이런 게 사실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내가 면역력을 상승시키겠다 할 때는 더블엑스 플러스 이걸 먹어주면 좋죠. 그래서 암해하신 분들이 이 면역력이 강해요. 굉장히 면역력이 강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다른 사람보다는 덜 당해요. 다른 사람 100명이 당했을 때 1명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해하신 분들이 코로나 이렇게 걸렸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내 형제들 중에서도 암웨이 제품을 섭취하지 않은 동생은 코로나가 왔었거든요. 우리 7남매 중에 2명이 왔어요. 그런데 먹는 친구나 먹는 형제들은 오지 않거든요. 그게 물론 무슨 이생적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아연 이런 거를 섭취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블엑스를 잘 섭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뮤니티 디펜스 지금 강의가 됐죠? 네. 예. 그래서 잠깐만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가면 이뮤니티 디펜스는 아연, 구리, 셀레늄이고 정상적인 뭐죠? 성장이나 이런 걸 도와주고 바이러스 이런 걸 막아준다는 거죠. 임신한 여성에게 아연이 부족하면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거고 DNA가 부족하면 나빠진다. 그리고 피부가 나빠진다. 한국 사람 남성 11mg이고 여성 8mg인데 임신부는 11mg이다. 그런데 이것도 수치도 옛날에 정해놓은 거니까 잘못됐죠. 지금은 여성이나 남성이 비슷하죠. 신체 조건도 그렇고 활동 능력도 그렇고 그래요. 미국은 15mg 그리고 아연을 고령자에게 45mg의 아연을 섭취한 결과 66%의 감염률이 낮아졌다. 굉장히 이건 고무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이걸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리는 신비대증, 동맥경화, 고혈당, 고혈압, 성장부진, 대머리, 심근경색 이런 거를 좋게 한다. 예방한다. 그리고 셀레늄은 비타민 E의 상승 효과를 1970배로 높인다. 그래서 NK세포를 강화시키고 뭐 관절염, 저혈증 이런 데도 좋고 특히 소아, 아이, 고래 너무 좋다. 골관염을 예방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뮤니티 디펜스를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들을 오늘 나는 견과류하고 과일하고 당근 이런 걸 쇠간을 많이 먹지 않는다. 굴도 먹지 않는다. 그러면 아연이 필요하고요. 구리도 이렇게 나는 소간 이런 것들 견과류 잘 먹지 않는다. 토마토도 안 먹는다. 그리고 셀레늄 먹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뮤니티 디펜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인체 구성 요소를 다시 한번 볼게요. 산소 65%, 탄소 18%, 수소 9%, 질소 3.2%, 그리고 미량의 미네랄, 아연, 철, 구리 이런 것들이 1% 이하지만 내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수소, 산소, 질소 모든 것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영양소 할 수 있게 하는 게 미량의 원소라는 것을 잊지 말으시고요. 오늘 공부를 제가 말이 좀 빠를 거예요. 빠르지만요. 대강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낙서를 해가지고 제가 또 지워야 돼요. 지우개로. 낙서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낙서가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공부가 지금 이뮤니티에 대해서 면역력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은 비타민 C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비타민 C 정말 중요하죠. 아메이 비타민 C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연도 들어있어요. 일부가 굴껍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도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추석에 명절에 누군가를 드시게 한다면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크게 말하면요. 비타민 C는 천연이 좋아요. 천연이 합성보다 41배가 좋아요. 조금 좋은 게 아니에요. 41배. 그런데 천연은 공급할 수가 없어요. 양이 적기 때문에.
근데 아메이는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직접 져가지고 하죠. 져서 공급을 하죠. 떨어지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회사예요. 거기다가 아세로라 체리가 주원료죠. 크게는 또다시 크게는 밖에다 철근을 내놓으면은 철근이 비를 맞고 산소를 부딪히면서 색깔이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은 그 철근을 건축도 하면 안 돼요. 건축하면 시멘트 들어가도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철근을 오래 쓰려면 건축 현장에서 펜스질을 해놔요. 끝에를 전부 다. 그 양심 있는 건축업자고 요즘처럼 불량한 건축업자는 그런 거 안 하고 막 바로 짓죠. 그게 달라. 그러면 철근이 썩는 게 산소 때문에 썩잖아요. 내 몸 안에는 어때요? 내 몸 안에도 똑같아요. 산소가 유해 산소로부터 산화된다는 거예요. 썩는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드시라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럼 비타민 C가 들어가면 뭐죠? 철근을 페인트를 칠해 놓은 것처럼 내 각 세포를 페인트칠한 것처럼 안전하게 만든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천연이 좋죠? 화학제품은 그 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화학제품은 산성도만 높여줄 뿐이에요. 항산화 역할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왜? 석유에서 뽑아냈기 때문에 자기의 본질로 돌아가 버려요. 뭐든지 석유의 본질이 뭐죠? 알칼리죠. 강알칼리예요. 거꾸로 말하면 강산성이에요. 그러니까 본질로 돌아가 버리니까 내 몸을 산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연은 끝까지 가서 자기 거를 그대로 해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유전자 조작된 건 어떨까요? 유전자 조작된 거는요. 들어갈 때는 너무 좋아. 그런데 정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유전자 조작된 거를 많이 먹으면 어때요? 살이 찌다가 못해서 나중에 옆으로 커지잖아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천연은 어때요? 천천히 커요. 하는데 어느 정도 크면은 정지를 시켜서 다시 못 크게 하잖아요. 그래서 살을 뺄 때도 유전자 조작된 거로는 살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천연이 바로 대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미는 천연으로 만드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아세로라 체리가 주원료고, 영국에서 비타민 C의 효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천연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항암제하고 함께 치료를 하면은 암이 100배의 효과로 치료가 된다 했어요. 실제로 주위에서 그런 거를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 보면요, 제 고객 중에서 저쪽 그 유명한 한국에서 제일 1위 등 하는 병원에서 이분은 집에 가서 쉬다가 4개월 안에 돌아가시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게 퇴원시키라고 그래서, 그런데 40대예요. 여자분. 아버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그 여자분의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썩는 셈 치고 아메이 제품을 한번 드시게 해보세요. 그래서 썩는 셈 치고 드셨어요. 돈을 있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드시게 한 대로 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6년 차예요. 말짱해요. 건강하십니다. 그게 바로 자연치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내가 끊지는 못하겠어요. 약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약을 먹으면서 그 약의 효과를 높여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철근이 썩는 거를 페이스질해주는 역할이니까 세포가, 암이 걸린 건 철근이 썩어서 못 쓰게 된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노벨 수상자 알베르트 센트지리트 박사도 천연 비타민 C가 암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이분의 집안이 전부 50대에서 다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오래 산다. 어떻게? 비타민 C를 2만 mg 이상을 먹는다. 이분이 감기에 대한 비타민 C 그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 수상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에 대한 이제 어떨까 하고 의구심을 갖지만요, 확실하게 대단하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절에도 뭘 먹을 거예요? 육식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육식은 비타민 C가 전혀 없잖아요. 제로예요.
0%가 아니고 제로예요.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고기 드신 분들은 비타민C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기를 어떻게 조리해 먹어요? 바짝 익혀서 안에 있는 거 모든 건 국물로 버려버리고 고기만 먹잖아요. 아니면 태워서 그거를 문제되게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고기에서 비타민 B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애고 먹잖아요. 그래서 온몸이 쑤시는 증상이 고기를 먹고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그날 배불렀는데 그 다음날 쑤시고 아픈 거는 고기의 그 독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타민C와 B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고기를 먹을 때는 뭘 먹어야 돼요? 야채를 많이 드셔야죠. 그런데 그게 조작된 거라는 거죠. 또 야채가. 그래서요. 비타민C를 아스라치를 꼭 가지고 가셔서 드세요. 아스라C를. 이 고기 같은 거 명절에 드실 때는. 그래야 병이 안 납니다. 명절 후유증이 길어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야채. 나는 고기 싫으니까 야채만 먹어 하는 사람들은 B12가 제로잖아요. 제로. 야채, 우리나라 야채에 B12가 전혀 없어요. 그럼 B12는 어떤 일을 한다 했죠? 영양소를, 자,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구멍이 200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멍을 지키고 있는 게 미네랄이잖아요. 미네랄이 문을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일을 해요. 하는데, 자, 거기까지는 다 잘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을 열어주면은 B12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B12가 없으니까는 집어넣지를 못하고 거기다 허실돼 버린다는 거죠. 아무리 잘 먹어도. 그래서 과일 야채만 나는 먹을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B12, 특히 임신부는 엄청나게 B12를 많이 섭취해야 돼요. 그 지구인에게 비타민이 없다면, 독소 해독을 못해서 없다면 수명이 얼마로 단축되냐면 3분의 2로 단축돼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게 B12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곡물에 밥상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피가 질질 나게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먹으니까 고기 속에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먹을 때나 채식을 먹을 때 지금은 모두가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요. 먹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했고요. 지금 또 명절에 중요한 게 장이잖아요. 장. 장청, 내청, 폐청, 심청, 간청. 유산균의 시대잖아요. 지금. 그럼 유산균 속에서도 제가 간단하게 오늘 짚어만 드릴 거예요. 유산균이 배달해서 오는 동안에 70% 이상이 죽는다고 일간지 신문에 대해서 특별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4중 보호 안심 포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서 180일 동안 아무리 온도가 강해도 죽지 않게 만든 게 바로 밸런스이드인 365예요. 그리고 이 기술이 특수한 기술이에요. 누가 만들었냐? 두통사와 아메이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4중 구조. 그럼 내 입에서부터 세포를 타고 살아서 장까지 가게끔 이누린을 많이 넣었잖아요. 이누린. 그리고 핵심 균주를 비피도박테리움, 살 빠지게 하는 핵심 균주 50억 마리, 그 지방을 뜯어먹죠. 핵심 균주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 10억 마리, 핵심 균주 비피도박테리움 나틱스 BL, 이거는 내 몸에서 생기는 균들을 나이가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약을 먹었다 이게 그날 다 죽거든요. 그런 거를 보충해 놓은 거예요. 바로 21억 마리로. 그래서 비피도박테리움 HN 019는 50억 마리 장내 혈류 개선을 하고 장에서 썩은 변이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용종을 암을 예방한다 했고, 비피도박테리움 나틱스 BL21은 면역력, 호흡기, 콧물, 크론병 같은 거를 예방하니까 이 유산균을 먹는데 콧물이 멈춰요. 뭐 감기약처럼. 너무 좋아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10억 마리 소장, 대장 속에 박테리아 독소는 없으며 혈류 흐름을 좋게 하고 용종,
그런 병 이것도 좋게 한다. 아시도필러스 LA14TM은 pH 수준을 3.8에서 4.8로 만들어줘요. 장 속에. pH가 농도가 높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를 마지막 이 균들이요. 마지막 장 끝에가 6.8이거든요. pH 농도가. 그때 죽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치질에도 좋은 거예요. 이 밸런스 이딘이. 마지막까지 가기 때문에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먹이가 뭐라 했어요? 치커리를 먹인다 했잖아요. 치커리가 주성분이 뭐예요? 이눌린이잖아요. 이눌린은 유산에도 죽지 않고 담즙산에도 죽지 않고 가는 게 이눌린이에요. 그래서 이눌린이 많은 거를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의사거, 애쉬 집안의 뭐 텁이 이런 걸 보면은 이눌린 없어요. 세상에 설탕 먹이고 우유 먹이고 그렇더라고요. 전부 다. 그 원가가 싸는 걸 먹인 거죠. 그래서 루틸라이트 밸런스 1인 365 너무 좋다. 제 강의 지금 끝낼 건데요. 어때요? 괜찮죠? 네. 그러면 제가 급하다 보면 말을 굉장히 빨리 해요.